하얀 설원에 검은 물체가 굉음을 내며 들어섭니다. 그 검은 물체는 움푹 패인 눈밭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지나가는데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와우! 라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는 K2 흑표 전차의 파생형인 KENO 전차가 노르웨이 현지에서 시연평가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KENO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설원에서 신나게 이리저리 드리프트까지 선보이며 엄청난 기량을 뽐냈는데요. 이는 중동을 비롯한 K2 흑표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현대로템과 합작법인을 세우며 K2 흑표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파키스탄은 돌연 중국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외국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K2 흑표 전차가 전 세계 곳곳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지상전의 제왕으로서 그 의용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특히 노르웨이 성능평가 시험에서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 실사격 시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설원주행 시험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빠르게 달리고 있다가 급제동을 했는데도 별로 빌리지 않고 곧바로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행 능력만큼 제동 능력도 중요한데 갑자기 적의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바로 멈출 수 있어야 전차의 생존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채택한 고무궤도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장애물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가는 능력 또한 수준급인데요. 얼마 되지 않는 포기 장애물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을 보면 방향전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흑표가 먼저 설원 주행 시험 평가를 마쳤는데요. 얼마 전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도 노르웨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시연평가를 위해 도착한 레오파르트 EA7의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고무궤도를 장착한 KENO와 달리 레오파르트 EA7은 철제 궤도를 장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가 잘 안 이뤄졌는지 녹이 잔뜩 슬어 있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차나 장갑차에 고무궤도를 장착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는 만큼 확실히 레오파르트 EA7에는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현지에서는 KENO에 조금 더 눈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이 둘의 성능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외부 조건에서 KENO가 앞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ENO가 레오파르트 EA7보다 월등히 앞서는 것은 가격인데요. K2 전차는 대당 단가 150억 원으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은 450억 원에 비교해 3분의 1 가격으로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노르웨이는 일부 물량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이후 자국 내에서 생산할 것과 기술 이전, 호환성 향상을 위한 노르웨이산 부품을 최대한 채택하고 K3 차기 전차 공동개발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의 최신 전차 기술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도로와 교각 사정도 있는데요. 군사 전문 매체 타워는 노르웨이 혹한 시험을 위해 K2 흑표와 레오파르트 EA7이 도착했다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레오파르트 EA7을 항구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 레오파르트 EA7을 운반하는 트랙터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와중 노르웨이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15톤의 중량을 초과해 약 18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 EA7 같은 고중량 전차를 운용하기에는 도로와 다리 사정이 좋지 못하다 전했는데요. 애초에 전차를 염두하지 않고 만든 도로와 교각이기에 만약 68톤의 레오파르트 EA7을 운용하려면 도로 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매체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유럽을 넘어 중동과 인도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최근 K2 흑표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로템과 이집트 합작법인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아직 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대로템과 만든 이집트 합작사는 수에즈운하 절도 사업이라고 얼버무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실 이것이 이집트 정부가 한국 K2 흑표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방위사업청은 얼마 전 이집트 방위산업부와 만나 K2 흑표 전차 구매 관한 회의를 개최를 통해 공동 생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집트는 K2 흑표를 현지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싶어하며
이번 합작사는 전동차 생산을 하면서 K2 흑표 생산 라인도 이 합작사를 통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로템은 그동안 이집트 전동차 수주 후 신뢰감을 쌓고 전차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왔는데 K2 흑표가 이집트 수출길에 오를 경우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러브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K2 흑표는 인도 수주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인도는 2,400대의 노후된 전차를 대체할 계획으로 20조 원 규모의 전차 사업을 발표해 K2 흑표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인도는 올해 상반기 입찰 공고를 내고 2025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인도 전차 사업에서 K2 흑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대치 국면 중인 인도 정부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동력, 화력, 방호력, 전술지휘 자동화, 기술 이전 등 5개 항목을 충족해야 하고 3.5세대 전차 수준을 요구하는 기동력 부문은 톤당 25마력 이상 출력을 내야 하며 또한 고원지대가 많은 지형 특성상 차제어 자세 제어 기능도 요구됩니다. 여기에 5km 이상 거리에서 지상과 기대 공격이 가능해야 하고 미 육군의 M1A2를 상회하는 장갑 능력도 필요조이며 엔진, 포탄 등 주요 기술에 대한 100% 이전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기술 이전 관련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K3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뒤처지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해줘도 경쟁력은 한국이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는 장점은 어디에서나 플러스 요인이죠. 특히 K9이 인도 국경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한국 무기에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K2 흑표의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최근 파키스탄이 중국을 배신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VT 사전차를 8억 5,900만 달러, 한화로 약조 217억 원에 176대를 구매하기로 했었으며 옵션으로 120대를 더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VT 사전차를 도입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놀라운 스가 흘러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우크라이나 전차와 스카프 대전차 미사일 도입 의사를 타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 보도 전문 채널 아시아뉴스 에이블은 파키스탄이 가장 친밀한 우방인 중국을 배신하고 중국과 체결한 10억 달러 규모의 전차 조달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파키스탄의 중국 배신이 세계에 알려졌죠. 파스탄도 딱히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제 전차 도입에 대한 시연평가를 마쳤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애초에 파키스탄이 원했던 신형 전차는 러시아의 T-90 메가지멘스였다고 전해지는데요. T-90 메가지멘스의 물량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신형 전차가 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에서 중국제 전차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했지만 중국의 VT-4는 파키스탄 육군의 작전 요구 성능에 부합하지 못하는 성능 미달 차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VT-4의 주포는 구소련의 활강포 기술을 불법 복제한 것이었는데 원판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행 중 사격을 위한 주포 안정화 장치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2018년을 기준으로 당시 중국제 전차 중 가장 최고의 기술로 개량됐다던 탱크 바이애슬론 출전 전차조차도 이동 표적은 고사하고 고정 표적조차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굴욕을 보이며 사격 통제 장치와 주포 안정화 장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때문에 파키스탄은 중국제 전차로는 K2 흑표를 대적할 수 없어 대안을 찾자마자 중국과의 전차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파키스탄에 배신당했다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으로서도 과거 중국제 자주포로 K9 자주포에 당한 이력이 있어 이왕이면 중국제 무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 무기는 아군으로 두면 굉장히 든든하지만 적으로 두면 두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날로 높아지는 K2 흑표의 의상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나올 K3 도전 세계 육지를 활보하길 기대해봅니다.